네, 여돈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 바구니를 자꾸만 챙겨보게 됩니다. 외국인이 뭘 사나, 이거 팔았네? 저거는 또 왜 살까 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의 향방을 단기적으로도 보고 중장기적으로도 보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이 외국인의 수급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이닉스를 좀 팔면 삼성전자를 사고 그러면 이 두 종목을 같이 사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서 오늘 과연 우리는 외국인처럼 삼성전자를 따라가야 할지 SK하이닉스를 사야 할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벌써 나왔네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냥 둘 다 사면 안 되나요? 원래 그냥 둘 다 사랑하면 안 되나 했는데 그렇게 뭐 여러 사람 사랑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사면 안 되나요로 오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바로 보도록 하죠. 최근에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과 개인의 수급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매수 종목과 순매도 종목을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일단은 제일 윗줄에 보면 순매수 상위 종목에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순매도 종목에는 SK하이닉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이고요. 반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고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밑줄로 그면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도, 순매수 종목이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텐데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가장 많이 파는 종목 2위로 올라와 있고요. 삼성전기 3위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외국인과 달리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를 최근 한 달 사이에 가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의 누적 데이터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종목 뭘 샀나 봤더니 대부분 다 IT 쪽에서 많이 샀고 삼성중공업, 조선주를 또 탁 담아뒀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LG화학, 삼성 SDI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두산 밥켓을 팔고 있고요. 현대차에 대한 매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사고 또 LG화학도 사고 그러니까 외국인과 정말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죠. 기관은 어떨까요? 기관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사고 있고요. 최근 바이오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셀트리온도 사고 있고 신한지주와 넷마블에 대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완성차 종목들을 좀 팔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삼천당 제약 그리고 하나오션, APR 등의 종목들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달 동안의 수급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좀 드셨나요?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이렇게 수급이 유입됐기 때문에 올랐구나. 이 종목 많이 빠졌는데 개인은 좀 많이 팔고 있네. 혹은 개인이 많이 샀는데 많이 올라가고 있네. 이런 투자의 아이디어를 많이들 얻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냥 단편적으로 보자면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개인이 팔고 하는 그런 패턴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왜 사고 있을까? 저희가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메모리 3사의 주가 추이를 담아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보면은요 삼성전자가 핑크 색깔, 삼성전자가 파란 색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핑크 색깔 그리고 초록 색깔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딱 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하이닉스가 엄청난 랠리를 폭발적으로 펼쳤을 때 삼성전자는 뭐 하나 싶을 정도로 쉬어갔죠. 계속 쉬어가다가 최근에야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SK하이닉스는 고점 대비해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메모리 3사 중 가장 좀 덜 오른 종목이 삼성전자라고 부를 정도인데요. 가격 조정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다른 메모리 종목들이 올랐을 때 삼성전자가 덜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빅2,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올랐어도 삼성전자는 안 올라서 저평가 국면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거품론을 근거로 냉각기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반론도 있기는 하지만 주가가 지금 단기 저점을 지났는지를 파악해 보고 그 다음에 확실한 투자를 좀 결정해 보자라고 약간의 조금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보자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났어요. 아니에요라는 이야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뭐 우리 증권가에서는 항상 이야기를 할 때 보수적인 얘기나 부정적인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죠. 다음 장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자, 9만 전자 25만 닉스 앞에서 미끄러진 주가, 과연 증권가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9만 전자를 많이들 꿈꿨지만 9라는 숫자 보기 참 어렵고요. 25만 전자도 정말 어려워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껴맞추기일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뭐 관세를 펼친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보다 이제 우리나라에 약간 반도체 쪽에 있어서 호재 아닌가 싶은데 뭐 칩스법, 뭐 IRA 이런 거 다 보조금 주는 거 다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TSMC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반도체 관련한 보조금 덜 받는 거 아니야? 혹은 못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빌미를 제공해 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하반기에 시장을 이끌 주도주 가운데 반도체는 아니다. 상반기를 열심히 이끌긴 했지만 반도체가 또 주도적으로 그 섹터만 올라가는 시장은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또 언더퍼폼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승은 많이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하락한다고 훅 빠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지루한 그런 모습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밸류에이션 장세가 나타나면 이게 급등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KB증권의 애널리스트의 이야기입니다. 내년 정도 돼서 이제 밸류에이션 장세가 만약에 펼쳐진다. 그 다음 구간으로 지금 장세에서 밸류에이션 장세로 넘어가면은 급등의 가능성은 여전히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끈을 놓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K하이닉스의 코스피 상대 주가 검정색 차트고요. 반도체 업종의 상대 지수, 선행 지수를 나타낸 노란색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 애널리스트가 그 전에 리포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름쯤에 정점이 올 거야 했는데 또 때마침 여름에 정점이 오니까 이분의 말에 갑자기 힘이 실려가지고 저도 이제 눈여겨서 리포트 내용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반기에 반도체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섹터를 보면서도 뭐 조선도 담고 전력기구 담고 하지만 반도체를 완전히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야 될까요? 기대감이 남아있는 삼성전자를 사야 될지 지금도 잘하고 있는 SK하이닉스를 사야 될지 고민되시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과연 운명은 저는 사실 두 개 다 사면 되지 않나 반반 이렇게 사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HBM3E에 엔비디아 납품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3분기 안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3분기라고 하면 이제 8월, 9월 두 달이 남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들에게는 콜테스트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연내 HBM3E의 8단, 12단 제품을 3분기에 통과하고 양산을 할 것이다라고 이미 이제 빅피처를 그려놨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콜테스트 통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는 HBM 쪽에 있어서의 선두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우리는 지금 잘하는 거 더욱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거야. 드라이브를 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공급자로서의 가격 프리미엄 효과도 있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주가가 지금 조정 보였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는 기업을 그래도 저점에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대감이 있는 기업을 사야 한다라는 외국인의 시각도 혼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하나 준비했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파리 올림픽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 6를 모든 선수들에게 다 제공을 했다고 하죠. 그 선수 숫자를 보니까 17,000여 명이 되는데 그 광고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저렇게 메달을 따고 해서 지플립 가지고 셀카를 찍으니까 전 세계로 송출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저런 가전사업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담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도온의 주식 이야기는 반도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